오늘 아침 7시 서울의 한 횡단보도였습니다. 김미연은 딸 소은이의 손을 꼭 잡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면접이시죠?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잘 기다릴게요. 9살 소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은이, 엄마 꼭 합격해서 더 좋은 생활 만들어줄게.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4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급정거 소리와 함께 미연은 본능적으로 소은이를 반대편으로 밀어냈어요. 쾅! 미연의 몸이 차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소은이의 비명이 아침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미연이 소은이를 밀어낸 덕분에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심해서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오늘이 면접인데 못 가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은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해요? 소은아, 미안해. 엄마가 면접 못 가게 됐네. 미연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을 잃은 채 방황하던 남편 경준을 만나 결혼하고 소은이를 낳았지만 4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을 잃은 후 미연의 삶은 끊임없는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드디어 찾아온 정규직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미연이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소은이는 조용히 엄마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늘그룹 신입사원 면접. 시간 오전 11시, 장소 서울 강남구 본사 40층. 소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가서 사정 말씀드리면 다른 날로 바꿔주실지도 몰라. 9살 아이의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챙겼어요. 그때 미연이 눈을 떴습니다. 소은아, 뭐하니? 엄마, 제가 대신 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올게요.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소은이의 진지한 표정에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안 돼, 소은아, 넌 아직 어려서 엄마는 저 할 수 있어요. 그냥 로비 가서 말씀만 드리고 올게요. 소은이의 고집에 미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정말 로비에서만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돌아오는 거야.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알았지? 미연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바로 돌아와. 혼자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하늘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에서는 강현수 회장이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형 건물 화재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시는 불에 심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아들 경준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과 일부 DNA 샘플이 일치한다는 경찰 보고를 받았을 때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준은 죽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10년 전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9년 전에는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회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경주는 진짜로 세상을 떠났지만 회장은 아들이 진작에 죽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 11시 면접자가 도착했습니다. 차 비서의 목소리에 회장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장이 말을 마치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정장을 입은 성인이 아니라 작은 가방을 맨 9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회장을 포함한 면접관 5명이 모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소은이는 배운 대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새하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영락없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잠깐만, 꼬마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아니?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소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늘구름 면접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혹시 다른 날로 면접 날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소은이의 당당한 설명에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면접은 어른이 보는 거란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하자 소은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살짝 으쓱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참나, 그럼 어떡하죠? 소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만년필이 스르륵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나요? 제가 잘못 왔나 봐요. 소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아들 강경준의 말버릇, 긴장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참나라고 중얼거리던 바로 그 버릇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던 경준만의 독특한 표현이었거든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넌 누구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이름은 소은이에요. 김미연이 저희 엄마고요. 소은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소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년 전이라면 15년이 아니라 최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뭐니? 회장의 질문에 면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경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어요. 소은이의 밝은 대답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1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이름을 9살 아이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이 아이가 경준의 딸일까? 그렇다면 경준은 15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경준이라고? 회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이름이 강경준이에요. 면접실에 있던 임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15년 전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회사 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비극이었거든요. 차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1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경찰의 신원 확인, 장례식,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꼬마야, 내 아버지가 정말 강경준이니? 네, 엄마가 늘 말씀하세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다고 소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경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회장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감히 반문하지 못했어요. 소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 면접 못 보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에 담긴 안타까움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날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차 비서, 연락처 받아두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은이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적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참나,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소은이가 사진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아빠 사진이에요. 엄마가 제일 잘 나온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 들여다 말고 그냥 책상 위를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선량해 보이는 눈매, 그리고 입꼬리에 맺힌 따뜻한 미소, 틀림없는 경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경준과 다퉜던 날, 아버지는 저를 사업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는군요. 경준이 차갑게 말하며 집을 나섰던 그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해진 화재 소식과 아들의 사망. 통보 회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넌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냥 할아버지 같으셔서요. 우리 아빠도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은이가 순수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진짜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소은이가 나간 후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분명 경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15년간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 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와 김미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시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준비하시오. 저 사진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겠소. 차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사기라면 저렇게 순수한 아이를 내보낼까? 그리고 그 사진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차 비서는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기다. 분명 누군가 경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아이를 시켜보낸 거야. 돈을 노리고 말이야. 회장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경준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직접 장례식을 치렀고 묘까지 만들었어. 하지만 어깨 으쓱거림은, 참나라는 말버릇은, 그리고 저 사진 속 얼굴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경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 졸업식 사진을 찾아냈어요. 소은이가 가져온 사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각도만 다를 뿐 같은 날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참나 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말버릇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소은이를 만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이건 분명 계획된 사기야. 그때 차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말해보시오. 김미연 씨는 현재 35살이고 10년 전까지 지방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시기에 강경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차 비서의 말에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속하시오. 10년 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9년 전 소은 양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4년 전 강경준 씨의 사망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장의 손에 쥔 만년필이 뚝 부러졌습니다. 사망신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인은 말기암이었습니다. 차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실은 살아있었고 10년 전에 결혼했고 9년 전에 딸을 낳았고 4년 전에 진짜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은이는 정말로 자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주는 기억을 되찾고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요? 10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었소? 차 비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15년 전 실종됐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 아니?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더 진행하십시오. 경준이 언제 기억을 되찾았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소은이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순수한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준아,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은 거냐? 15년 전 우리가 싸웠던 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깨 으쓱거림, 참나라는 말버릇, 그리고 경준과 똑같은 미소,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만났던 소은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이 말했어요. 문이 열리며 작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은이었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넌 어떻게 여기까지?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셔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밥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왔어요. 소은이가 도시락을 회장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김치볶음밥이요. 정말 맛있어요. 소은이가 뚜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가리고 작은 반찬들이 보였어요.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아이와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소은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구나.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참나 참나. 식기 전에 드세요. 소은이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또다시 그 말버릇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김치볶음밥을 한 입 먹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집밥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15년 동안 제대로 된 가정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어요? 소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구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이는 신이 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하시죠? 아빠도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매일 저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셨어요. 소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참나 참나 하시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들어주셨어요.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면 물감 사주시고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하면 중고 피아노도 구해주셨어요. 회장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소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설계 일을 하셨대요. 건물 그림 그리는 거요. 집에서도 늘 도면 보시고 연필로 그림 그리셨어요. 소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준이 어린 시절 꿈꾸던 직업이 건축가였거든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제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소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회장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아세요? 소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어제 아빠 사진 보시고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아빠 이름 들으시고도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소은이는 9살이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구나.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빠 어떤 분이었어요? 소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회장이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소은이는 조금 실망한 표를 지었지만 금방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친해지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순수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은이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은 불고기와 밥을, 셋째 날은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회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소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소은이는 매일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경준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떻게 가족을 사랑했는지 회장은 말없이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15년간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 소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드러났어요. 그리고 소은이를 볼 때마다 회장은 경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웃을 때의 눈매, 생각할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참나 참나라는 말버릇, 모든 것이 경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점점 소은이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기라면 다시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차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은 양은 회장님의 직계 손녀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차 비서의 말에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과학적 증명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소은이는 진짜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차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강경준 씨는 6년 전에 기억을 되찾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병원 기록의 기억, 회복 관련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년 전이라고? 네, 그 이후에도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 비서의 말에 회장의 가슴 속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6년이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되찾고도 6년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소. 기억을 잃었을 테니까. 하지만 기억을 되찾고도 6년간이나 회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차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무슨 이유가 있겠소.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거지. 15년 전 우리가 다퉜던 것을 끝까지 원망한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소은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비서, 물러가시오. 네, 회장님. 차 비서가 나가고 소은이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엄마가 만든 잡채 가져왔어요. 소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손녀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배신도 확인되었거든요.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소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아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속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 후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가 매일 찾아와 도시락을 가져오고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DNA 검사로 손녀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경준이 6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회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 비서, 김미연 씨가 입원한 병원이 어딘가? 네, 회장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병원입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시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차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15년간 품었던 의문들을 이제 직접 풀어야겠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안내 데스크에서 김미연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5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도시락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소은아, 엄마가 말했잖니? 자꾸 그 회장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미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미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강현수 회장님이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소은이가 반갑게 달려왔지만 회장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소은아, 잠깐 밖에 나가 있겠니? 회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싫어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소은이가 엄마 침대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소은아, 엄마 말 들어.
복도에 나가서 잠깐만 기다려. 미연이 딸을 달랬어요. 엄마 괜찮아. 금방 부를게. 미연의 단호한 말에 소은이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연은 침대에 상체를 일으키려다 갈비뼈가 아파 표정을 찌푸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요? 15년간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숨긴 것에 대해 죄송하단 말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준 씨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맞아요. 15년 전 회장님은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지만 경준 씨는 살아있었어요. 그건 나도 이미 확인했어. DNA 검사까지 했으니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군요. 소은이가 손녀라는 것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요. 진짜 내 손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건 경준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는 뜻이고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준 씨는 15년 전 사고 후 심한 기억상실에 걸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6년 전에 기억을 되찾지 않았소?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소. 병원 기록까지 다 확인했소. 6년 전에 기억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진료 기록이 있더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미연이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6년이요. 6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회장님, 경준 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요? 15년 전. 우리가 다퉜던 것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거 아니요? 회장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경준 씨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소? 6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회장이 소리쳤어요. 병실 밖에서 소은이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발 들어보세요. 경준 씨는 그만하시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결국 경준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아니에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준 씨는 매일 밤 회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죄송한지. 거짓말 마시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6년 동안 경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소? 회장이 미연을 쏘아봤습니다. 그건 미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당신도 공범 아니오? 경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이제 와서 아이를 이용해 접근한 거지. 아이를 이용했다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얻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라도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요? 대기업 회장의 손녀라는 걸 알게 되면 얻는 게 많겠지. 회장의 차가운 말에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가세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소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요.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소. 경준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소?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소은이를 꼭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은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한테 화내세요?
소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소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소은아, 할아버지는 착각했나 보구나. 무슨 착각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다. 회장의 차가운 말에 소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가봐야겠구나.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소은이가 달려와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정말 좋은 손녀가 될게요. 소은이의 울음소리에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떼어냈습니다. 참나 참나. 할아버지는 왜 저를 싫어하세요? 소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소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가 미연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연도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회장은 며칠 동안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비서가 식사를 가져와도 손도 대지 않았고 회사 임원들이 중요한 결제를 요청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15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회장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일이 완전히 멈춰 있어요. 차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만나신 후부터 이상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차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 비서,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김미연이라는 여자나 소은이라는 아이가 찾아와도 절대 만나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경비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시오. 차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를 그렇게 아껴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회장의 단호한 말에 차 비서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미연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과의 만남 이후 소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가 조용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은아, 이제 집에 가자. 미연이 짐을 챙기며 말했지만 소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소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도 맛있게 드셨는데 저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소은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딸을 안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소은아, 제가 할아버지 회사에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할게요. 그러면 다시 좋아해 주실까요?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보인 분노와 배신감을 생각하면 다시 화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소은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며 깼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제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참나, 할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소은이가 아빠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저 좋은 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미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은이가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미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은이를 데리고 도시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엄마랑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어떨까? 이사요? 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소은이도 새 학교에 가고, 새 친구들도 만나고, 소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소은아,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찾지 않으실 거야. 왜요?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소은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사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를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정말 좋은 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소은이는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툰 9살 아이의 필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저는 소은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셔도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손녀 소은이가. 편지를 다 쓴 소은이는 아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빠, 제가 할아버지한테 좋은 손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하셨던 할아버지인데 소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은이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늘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은이는 하늘그룹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로비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소은이를 막아섰어요. 꼬마야,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저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회장님께 소은이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소은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위에서 너를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 경비원의 말에 소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위에서 그러라고 했어. 집에 가거라.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은이는 건물 앞 광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은이가 건물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소은이에요.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40층 회장실에서 회장은 차 비서가 가져온 모니터를 통해 소은이를 보고 있었어요. CCTV 화면에는 작은 점 같은 아이가 건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가 1시간째 저기 앉아 있습니다. 차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그냥 두시오. 하지만 회장님, 당장 저 아이를 집으로 보내시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 비서는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내려가 소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꼬마야, 이제 집에 가야 해. 아저씨, 제발요. 할아버지께 이 편지만 전해주세요. 소은이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차 비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소은이를 택시에 태웠어요. 택시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차 비서는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이 편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차 비서가 편지를 회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보며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어요. 치워버리시오. 회장님, 당장 치우라고 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비서는 편지를 들고 나가려다 말고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소은이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싫어하세요.
저를 보지도 않으려고 하세요. 미연은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이사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연은 경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소은이를 아버지께 제대로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늦었나 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둔 밤 미연은 마지막으로 경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옷가지와 책들을 꺼내던 중 손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경준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일기장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적인 생각들을 엿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어쩐지 마지막으로 경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경준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기억을 되찾은 6년 전 이후의 일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18년 7월 15일 오늘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 어린 시절 모든 것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5년간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시며 살아온 아버지께 어떤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 3일 지은이가 아버지께 연락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이 납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나왔는데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2019년 3월 20일 소은이가 할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딸에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2019년 6월 10일 지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아니, 소은이를 가진 상태였는데 제가 늦게 알았어요. 지금 아버지를 찾아뵙기엔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아버지께 편지라도 써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너무 늦었습니다. 미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준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였어요. 2021년 2월 28일 내일이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의사 말로는 며칠 못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소은이를 꼭 만나 달라고, 지은아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우리 딸에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했어. 일기장 뒤쪽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경준의 마지막 글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나고 없을 거예요. 15년간 아버지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적어봅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생하신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15년 전 그 일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더 성숙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텐데 그저 반발만 했던 미성숙한 아들이었어요. 기억을 되찾고 난 후 매일 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소은이를 데리고 찾아가도 될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5년간 아버지를 고생시킨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USB에는 소은이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몰래 찍어둔 것들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죽고 나면 지은이와 소은이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저 대신 그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소은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참나 참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의 손녀라는 증거일 거예요. 늘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경준 올림. 미연은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미연은 즉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소은이의 모습이었어요. 돌잔치 영상, 첫걸음마 유치원 발표회,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모든 영상에는 경준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은이 보세요. 벌써 혼자서 걸어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소은아, 할아버지께 인사해봐.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미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은이를 깨우고 함께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소은아, 일어나.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할아버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셔서. 아니야,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엄마가 증명해 줄게.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회장은 사무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소은이의 편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차 비서가 서랍에 넣어둔 편지를 회장은 이미 몰래 꺼내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9살 아이에게는 너무 잔혹한 처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미연 씨와 소은이가 로비에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새벽 2시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꼭 만나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차 비서의 말에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연과 소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소은이는 할아버지의 냉랭한 표정을 보고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미연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미연이 경준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부터 회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경준이, 네,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한 게 아니라 죄송해했다는 것,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가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연이 노트북을 켜고 USB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소은이의 모습에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우리 소은이 보세요. 영상 속 경준의 목소리에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준아 회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며칠간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소은이는 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슬퍼하실 거예요. 회장은 소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소은이, 할아버지, 저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저 정말 좋은 손녀가 될게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손녀란다. 회장의 말에 소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미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준 씨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회장은 경준의 편지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준아, 아버지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을 잘 지켜보겠다. 마침내
15년간의 오해와 4년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경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석 달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그룹 회장실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소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가 추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계산 맞나요? 소은이가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안경을 쓰고 소은이의 숙제를 들여다봤어요. 여기가 조금 틀렸네. 다시 해보자. 참나, 어려워요. 소은이가 중얼거리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버릇이 그리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연이 도시락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현재 하늘그룹 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주셨나요? 회장이 기대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연이 만든 집밥은 이제 회장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 회장의 집에서는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연과 소은이는 석 달 전부터 회장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큰 집이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토요일인데 놀이공원 갈까요? 좋지.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하자. 소은이의 제안에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소은이 미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웃었다. 경준아, 내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 소은이와 미연이를 잘 돌보겠다. 그것이 너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다. 회장실 벽에는 소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경준의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참나,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소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장은 경준이 보내준 기적 같은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